자, 안녕하세요. 포엠학원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대망의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중요한 새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자, 이 해설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자, 일단 사실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사실 14번, 15번, 그 다음에 20, 21, 22, 뭐 공통문항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미적분만 28, 29, 30 이렇게 좀 주요 문항 4점 위주로 해설을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뭐 막 이렇게 입댈 왈가왈부할 만한 뭐 그런 케이스의 시험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확실히 우리 현 고3 친구들이 좀 바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좀 체감 난이도는 좀 높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떤 문제들의 퀄리티야 뭐 당연히 두말할 것 없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난이도도 변별력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14번부터 해설 영상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4번입니다. 두 양수 PQ와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요. 일단 P랑 Q는 양수. 자, 어디다가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로 식이 전체적으로 등장을 하신 3차 함수를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fx가 자 3차 함수인데 자 x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자, 당연히 이 친구 개형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 정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자 미분하시면서 3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시고요. 여기에서 뭐 당연히 뭐 인수분해 후에 사실 확인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부호가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바뀌시는지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갖게 되겠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계산은 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써놓을게요.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은요 마이너스 7이라고 계산이 되시고, 플러스 3에서의 극소값은 아마 마이너스 39다라고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굳이 제가 조금 잘 눈에 띄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요. 자, 일단 연속함수 gx가 나왔어요. 물론 다항함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보기 쉬운 형태로 바로 제공되지는 않았어.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연속이라는 키워드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연속인 gx에 대해서 뭐가 성립을 하는지를 밑에 보시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심장이 쿵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조건 가에서는요 x 곱하기 gx다 이렇게 하시고, 자 절대값 속에 갑자기 f도 들어가 있고 뭔가 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일단은 잠시 침착하게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시면 약간 구조 자체가 x가 일단 먼저 절대값 속에서 x가 먼저 인수로 묶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묶고 나서는 어떻게 되니라고 하시면 일단은 자,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된단 말이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절대값 x는 일단 둘째 치고 뽑아 놓으셨을 때에 여기서 평행 이동이 지금 일어나신 것 같아. 양수 PQ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쓸게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Q만큼 무조건 평행 이동이 일어나셨고, 자 굳이 여기다가 평행 이동의 뭐 방향성까지 굳이 따지자면은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행 이동이 좀 진행이 되실 거다. 오케이, 이런 느낌. 굳이 우리가 저쪽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신 후에 자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달래요. 다시 조건 나에서 자 gx 자체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개수는 한 개나 단 한 포인트에서만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시대요. 이게 단 한 개. 자, 이게 또 당연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빨리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 내가 여기다가 0을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은 전체식이 0이기 때문에 뭐 딱히 0에서는 굳이 파악은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x가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양변에서 일단 약간 뉘앙스만 살릴게요. 약분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약분이 되실 건데 여기서 좀 재밌습니다. 당연히 절대값 x를 처리하실 때 자, 이 식 전체를 갖다가 보시긴 좀 힘들기 때문에 먼저 x의 범위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잠시 절대값이 씌워진 저 평행이동된 아직 정체불명의 3차 함수는 내비두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gx는요. 자, x를 갖다가 양수, 좀 더 정확히 0 이상일 때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x가 0 이상이실 때 그럼 절대값 x가 당연히 그냥 플러스 x로 풀릴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씌운
평행 이동들 아직까지는 파악하기 힘든 이렇게 3차 함수가 되실 거고, 마찬가지 x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 음수실 때, 음수 정의역에서 제가 범위를 나눈다라고 하시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풀리기 때문에 내가 약분을 했다 치더라도 마이너스가 이렇게로 달려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진행시켜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겠어. 근데 지금 이미 보시면 일단은 0에서부터 함수의 종류가 조금 달라. 근데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호가 다르게 세팅되실 수밖에 없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연속성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조금 간단하게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식 전체를 너무 복잡하게 바라보지 말자.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0에 대해서 이렇게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gx 잠깐 생각할게요. 0에 대해서 좌극한을 갖다가 만족을 시켜야 될 건데 얘네들이 같다고 만족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둘이 명확하게 지금 부호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만족시키시려면 일단 0으로 먼저 만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됩니까? 즉 다시 연속함수라는 정의에 따라서 g0은 일단 0이실 수밖에 없어요.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이미지는 이제 어디로 갖고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킨 일단은 이런 새로운 3차 함수는 무조건 0,0을 자 지나는 방향으로, 오케이? 지나게끔 평행 이동을 일단은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평행 이동을 진행을 시키고 나서 이 개형이 어떤 식으로 절대값에 의해서 뭐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꺾여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언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단 한 번 생기는지를 원래는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지. 근데 사실 뭐 이런 말 수투를 좀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이해되실 거야. 약간 먼저 접할 때부터 좀 추론을 해보고 싶어. 솔직히 선생님도 요거 해설 강의 준비할 때 문제 한번 풀어보고 들어오니까 솔직히 접할 때 되지 않을까라고 진행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자, 실제로 그러한지 봅시다. 내가 만약에 평행 이동을 갖다가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싶어. 이게 지금 내가 찍어서 이 상황을 맞춰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야.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논리를 전개를 해나갈지 갈팡질팡 하실 분들은 실제로 한번 직접 특정 상황으로 옮겨놔놓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적어드린 평행이동의 방향성을 고려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0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발생할 것만 같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극대가 X축, 정확히는 x는 0에서 접하실 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지만 조금 더 진하게 흰색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나니까 0보다 이상일 때는 절대값에 의해서 꺾여 올라갈 거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새로 굵게 표시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벌써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난 게 여기에서 내가 똑같이 꺾어 올릴 건데 생각 잘 해보세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X축 방향 밑으로 대칭 이동돼서 내려갈 거야. 따라서 실제 개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친구는 꺾여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미분이 여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한 점, 요 포인트 문제 조건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만약 학생 입장이었다면 여기서 되는 거 확인하시고 사실 바로 아까 원래 극대점이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갖다가 0,0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P값 1, 그 다음에 Q값 7 잡으셔서 둘이 합하셔서 8이라고 답을 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시험 현장에서 빨리 맞추고 넘어갈 때는. 오케이? 근데 사실 왜 안 되는지 다른 것도 살짝 구분해 보시면 좋은데, 뭐 약간 실제로 평행이동에서 일일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0,0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두 케이스만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극대가 딱 0,0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어중간한 사이즈, 여기나 아니면 제가 지금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손동작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쪽쯤에 위치할 때는 내가 X축이 여기에 꺾여지기 때문에 여기로 세팅되기 때문에 꺾여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이미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예요. 여기는 솔직히 올라갔다 내려올 거니까 뭐 미분 가능은 관심도 없죠. 이미 두 개라서 망했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시면은 뭐 여기 정도 위치할 수 있겠죠. 개형 자체를 실제로 평행이동을 좀 많이 했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꺾어 올렸다고 하시면 얘는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꺾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또 여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결국 두 개냐 빵 개냐 한 개냐 싸움인데, 결국에는 이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특징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 솔직히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나오실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극소점을 갖다가 저기에 접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사실 극소점을 저기다 갖다 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 PQ라는 평행 이동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지어주셨죠. 어차피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평가원이 또 센스 있게 잘 커팅을 해주신 것 같아. 오케이? 따라서 일단은 14번에서 궁극적으로 정답이 8이 되십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15번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t가 있대. 뭔가 범위만 봐도 삼각함수 치역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하시고, 자, 사실 일단은 표현 자체는 그렇게 생소하진 않죠. 이렇게 살짝 빠르게 우리가 뭘 갖다가 그려서 보셔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해석을 해놓으니까, 일단 첫 번째 주기가 지금 현재 기존에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의 변화를 갖다가 적용시키시면 주기가 4짜리인 오케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때 자 일단 이 t라고 하는 상수 라인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당연히 뭔가 사인과 코사인이 그려낼 포인트들, 오케이? 거기와 만나면서 뭔가 교점을 갖다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 그때 그 실근 중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자 합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를 합쳐가지고 등장하시는 모든 실근들에 대해서 자 어느 범위 하시면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어느 범위, 자 x가 이렇게 쓸게. x가 0보다 어디 이상이시고, 그다음에 4보다 작다. 요 범위 내에서 자 가장 작은 값 이랬어. 얘들아, 그러면 가장 작은 값 하셨을 때 솔직히 기하적으로 바로 개형적으로 보셨을 때는 얘가 당연히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교점이 되겠죠. 오케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장 큰 교점을 갖다가 t에 따른 것을 베타 t라고 부른대요. 그럼 얘는 가장 나중에 등장하시는 교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t가 어떻게 움직이고 간에 우리가 일단은 얘를 갖다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어차피 합쳐서 보실 거잖아요. 그 중에 합쳐서 보셨을 때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그림을 조금 전반적으로 잡고 볼게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 가로로 이렇게 긋는 선이 x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일단 좌표 평면까지 디테일하게 그리지는 않을게요. 자, 밑에 요 가로에 해당하는 게 이제 1, 2, 3, 4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sin 2분의 파이 x는 당연히 이렇게 주기 반영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겠죠. 자, 마지막에 4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 0 이상, 그 다음에 똑같이 개형이 주기 변화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행 이동해도 당연히 일치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게. 자, 그럼 여기에서 자 t가 실제로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교점들을 다양하게 여러 개 오케이 만들어내실 건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오케이 t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점 중에 제일 먼저 생기는 교점이 알파 t,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생기는 게 베타 t. 실제로 지금 당장 표시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일단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당연히 평가원이 굉장히 출제를 잘 해주셨어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심층적으로 내려가면서 잘 케이스 분류를 하실 수 있게. 자, t가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 잠깐 표시해볼까? t가 여기에서 논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놀 때. 그럼 t라는 라인을 갖다가 내가 왔다리 갔다리 그려보니까 자, 중간 애들은 관심이 없어. 오케이? 제일 먼저 생기는 교점. 여기가 항상 알파, t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맨 나중에 생기는 가장 큰 애가 베타 t의 위치가 될 거고, 그러면 솔직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요 곡선에서 알파 t가 발생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표시하는 요 곡선에서 베타 t가 발생하실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t랑 베타 t가 합이 항상 5를 유지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얘네들은 지금 현재 삼각함수의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칭성을 갖다가 이용을 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차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거 아니야? 오케이? 어차피 이 기항 평행 이동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치시면 어차피 여기 2랑 3 보이죠? 제가 지금 추구하는 라인, 즉 2와 3의 중선이라고 표현할까? 중선인 2분의 5
이거에 대해서 선대칭을 유지하실 수밖에 없다. 알파 t가 어디에, 베타 t가 어디에 접히든 간에. 오케이, 따라서 사실 여기다가 그냥 뭐 중점 공식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당연히 선대칭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얘네 둘의 합은 항상 5가 유지가 되신다. 당연히 기억은 정답이 되시는 게 맞고. 오케이, 저희는 바로 또 니은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바로 또.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집합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일단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이 간격의 길이가 베타 제로 마이너스 알파 제로와 같게 되는, 자, 여기서 잠시 끊을게. 제로라고 그러거든요. t가 제로면 일단은 쌤 손 따라와 봐봐. 그냥 이렇게 직 갈 거 아니야? 자, 아까 그림 잠시 무시하시면서 교점이 처음에 빡 하시면서 당연히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세요. 오케이? 0에서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 필요 없어. 지나쳐 옷. 자, 여기를 갖다가 또 마지막에 만나는 점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3을 갖다가 마지막 베타 제로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 뺀 것은 3 빼기 0 하셔가지고 3이라고 먼저 구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야, 니네가 방금 제로일 때 3에서 0 빼서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항상 이렇게 3이 나오게 되는 t의 범위가 옆에 나와 있는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 맞지? 라고 묻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기억 니은이 이렇게 굉장히 출제자님들께서 연계돼서 잘 내셨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는 느꼈다고요. 표시를 하시길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직전까지 가셨을 때는 뭔가 최소가 발생하는 개형, 최대가 발생하는 개형이 뭔가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응용한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잘 보세요. 자, 여기 교점 보이니? 자, 뭐 똑같이 일사분면인 건 맞는데 여기 교점에서 제가 선을 쭉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일단 이 라인은 자, 손쉽게 우리 원래의 사인과 코사인이 자, 똑같이 개형이 변하셨기 때문에 원래 같은 값을 가지는 함수값 2분의 루트 2다. 원래는 뭐 특수각에서 나오는 거죠. 뭐 여기 포인트 잡으시면 당연히 2분의 1이 되실 거고요. 됩니까? 자, 요 라인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문제가 지금 물어본 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강하게 표시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자, 여기를 또 니은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구역이 되실 텐데,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니까 좀 빨리 갈게요. 일단 첫 번째, 어차피 최소는 가장 먼저 만나는 개형이 이 사인, 오케이? 사인으로부터 만나는 요 개형에서 나왔을 거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에서 또 코사인의 개형 이렇게 보실 건데, 자, 얘네들은 사인에서 요 부분과 코사인에서 요 부분은 정확히 평행이동 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는 개형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0에서 3까지 요 간격의 값을 끝까지 가져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럼 그 위에, 저 위에 조그맣게 남은 요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빠르게 확인하셨을 때 여기에서는 이번엔 코사인 자체적으로 갖고 놀겠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물론 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는 보실 수 있으나 어차피 2분의 루트 2를 떠나는 순간 3에서부터,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3에서부터 뿅 하고 멀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멀어지죠. 오케이? 따라서 3이 더 이상 나올 일은 없다. 니은에서 얘기하는 이 집합이 당연히 3이 되는 집합 그 자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것도 빨리 얘기할게요. 어차피 방금이랑 똑같은 뉘앙스로 만약에 혹시 아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이번에는 대칭성 유지하면서 계속 구간의 길이만 보셨을 때는 0을 탁 떠나서 내려오시는 순간 3보다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을 유지하는 구간은 니은에서 주장하는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인데, 자, 여기서 우리 또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믿고 찍는 5번이냐 아니면 디귿은 답으로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무슨 수풀나는 수학을 안 하고 약간 심리 싸움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 디귿이 어처구니 없게도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자, 디귿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알파 t1과 어떤 t1이라는 라인을 그리고 t2라는 라인을 그렸을 때 가장 최소라고 부를 만한 교점이 같게 나왔나 봐. 교점의 x좌표가 같게 나왔나 봐. 오케이. 자, 그 상황 만들려면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색칠한 가장 위쪽 영역, 그 다음에 니은에서 봤던 중간 영역, 그 다음에 기억에서 보셨던 여기 밑에 제일 아래 영역, 편의상 이렇게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각 구간의 특징은 최소가 만들어지는 개형 및 위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같은 교점의 x좌표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일단은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여기,
와 여기, 즉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여기만 가능하더라. 물론 선생님 T1, T2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는 바로 그 다음 조건인 T2에서 T1을 뺐더니 2분의 1이라는 차이가 난다. T1과 T2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일 위에, 지금 현재 위에 잘 보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여기를 T2 라고 부르실 수가 있고, 요 밑에, 오케이, 요 밑에를 T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문제 디귿에서 주장하는 바를 완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파 T1 또는 알파 T2가 대입된 순간의 상황을 제가 세타로 치환해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T1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 T1이 저쪽 원래 등장했던 사인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인 세타는 T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여기 위에 T2라는 값은 코사인에 요 값을 대입했을 때, 근데 그 대입 상황 전체를 제가 세타로 잠시 바꿔치기 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T2에서 T1을 뺐을 때 2분의 1이거든. 그때 T1과 T2를 곱하면, 즉 사인과 코사인 값을 곱하면 3분의 1이 나오니? 라고 묻고 있는데, 야 어머 세상에 너무 쉬운 유형 아니니? 이렇게 바꿔놓고 다니까 너무 쉽다, 맞지? 양변 제곱을 쳐줄게요. 제곱 치시면서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의 기분 관계식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치실 거고, 자 이게 4분의 1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값이 3분의 1이 맞느냐인데 바로 탈락입니다. 세상에 이거 그냥 우리 완전 삼각함수 수원 초반부에 배울 때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관계식이었는데 좀 안타깝죠, 틀리신 분들은. 자, 디귿은 당연히 틀렸고, 혹시나 만약에 디귿의 값을 구하고 싶었다면은 문제에서 T1과 T2의 값은 3분의 8이라고 제공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정답은 기억관이에요. 오케이? 2번이었다는 것. 오케이. 자, 이제 공통의 주관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20번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A와 함수 fx가 또 3차 얘들아. 또 3차 함수인데, 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에 이건 좀 또 빨리 쓸게요. 45x, 그 다음에 더하기 3. 3차 함수시고 당연히 기본이 일단 이 3차 함수가 어떤 놈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또 한번 미분 해놓자. 미분하시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만큼 묶어내셨을 때 뭐 마이너스 8이고 뭐 플러스 15고 뭐 이런 거 보이니까 사실 인수분해 같은 거는 이렇게 빨리 좀 체킹을 해서 언제 극대극소 갔는지 확인을 좀 하는 게 맞겠다. 따라서 일단은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플러스 3에서 극대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에서 극소 같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 뭐 필요할 때가 있을까 뭐 싶어서 일단은 좀 찾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3에서는 제가 그냥 단순 좀 생략을 해서 빨리 구해놓을게요. 일단 57이랑 53이라는 좀 무지막지하게 큰 값이 나왔어. 따라서 뭐 X축을 굳이 표현한다고 치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되고, 자 여기는 아직까지 필요하다면 구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뭐 구할 필요까지야.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갑자기 GX라고 하는, 자 일단은 첫 스타트 자체는 솔직히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세요. 오케이? 함수시고, 자, 속에 일단은, 자, fx-f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ft의, 4제곱? 뭐야? 여기서 일단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할 수 있는 거 뭐야? 하시면은, 자, 일단은 a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0이 되시겠다. 맞죠? 윗끝과 아래끝 일치시켜서 대입을 통해서 정보 찾아내시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 자, 그 다음에 미분인데, 자, 얘들아, 일단은 쌤이 요거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미분식을 그냥 써버릴게.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일단은 적분 변수가 x가 아니라 t이기 때문에 일단 fx를 갖다가 약간 뭐 상수 취급하시면서 바깥으로 묶어서 빼신 다음에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것은 좀 기본 사실.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미분을 좀 진행하고 나면은 남는 식이 일단 이렇게 돼요. 오케이?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3차를 4제곱한 식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시고,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들리면 좀 웃기긴 한데 이것조차도 평가원의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계산하지 마라. 4제곱이잖아? 12차 함수 계산할래? 못하겠지? 그러니까 부호만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미분 왜 했니? 이러면은 이제 항상 부호 보려고.
오케이?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 F'X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치는 요 놈. 자, 굳이 정체성을 찾자면 일단은 함수는 함수야.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신데 속에는 세상에 12차 함수가 있는, 그러니까 미분에도 12차, 그 다음에 미분하기 전에 13차 뭐 이런 건데 당연히 직접 구하진 않을 겁니다. 부호만 볼 거야. 오케이? 어쨌든 얘네 둘을 갖다 뭐 하셔서 곱하셔서 부호 변화를 볼 건데, 결국 부호 변화를 봐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하시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일단은 부호 변화가 미리 써놓을까요? 부호 여기다 쓸까? 부호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극값이 하나니까 부호 변화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든, 단 크게 쓸게요. 한 번만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는요, 방금 전에 그래프 개형 그려냄에 있어서 바로 구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자, 3과 5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굳이 구한다고 치면 3 직전까지는 플러스, 그 다음에 3에서 0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사이에서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로록 하고 변화가 일어날 놈인 건데, 자, 이 친구 부호 변화, 부호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일단은 얘가 어떤 식으로 부호를 만드는지도 생각 잘 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부호를 직접 일일이 대입하면서 볼 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3차 함수 개형을 직접 구하실 때도 사실 저런 식으로 2차 식을 인수 분해까지 해가면서 조금 더 빨리 계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2차 함수가 x축과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의 개형을 통해서 부호 변화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미분하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나도 얘 부호 보고 싶어. 근데 부호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거냐면 x축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만나는지 알면 뿔마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왜? 어떤 모양인지 보려고. 어떤 모양인지 봐야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굉장히 무슨 약간 연극 톤으로 말한 것 같은데? 오케이. 따라서 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슨 과정? 이 친구를 미분을 해서 얘의 부호 변화를 잠깐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미분 한번 칩니다. x에 대해서 미분 치시면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fx의 4제곱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대체 왜 이게 배련가 보시니까 자, 4제곱을 해요. 자, 잠시 여기로 따라오실게. 그러면 지금 원래 f가 어떤 모양이었냐 하시면은 자, 57과 53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플러스였단 말이죠. 한없이 떠 있어.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였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요 정도만 확인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였던 음수였던 영역 4제곱 되시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실 거고요. 됩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4제곱을 친다면 오케이? 플러스가 되실 거고 원래 플러스도 여전히 플러스겠죠. 따라서 내가 미분을 한 결과 이 친구는 부호가 변하질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플러스로 변하질 않아. 그러면 얘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플러스라는 건 내가 찐으로 모양을 보고 싶었던 이 친구 입장에서 그냥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뭐 무슨 꿀렁꿀렁 그런 디테일 따질 필요 없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x축과 단 한 번 만났겠지. 이해되니? 여기가 어딜까는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오케이? 함수에서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상황 이해되니? 내가 지금 그린 정말 단순한 이 그래프는 이 친구의 개형이고요. 이 친구를 방금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으니까 이제는 지난 과정들을 다 잊고 얘가 만들어낸 부호에만 집중을 하시면 얘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A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단 한 번 부호가 바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G가 극값을, 요약입니다. 지난 과정에 극값을 단 한 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G'의 부호도 단 한 번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때 이 G'은 뭐와 뭐에 곱이야 하시면 F'과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부호를 관찰한 이놈과
곱인 거잖아요. 됩니까? 그러면 결국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F'이 부호가 언제 바뀔지는 현재 3과 5에서 바뀐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 어머, 세상에, 얘들아. 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 바깥에서까지 강의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기본적인 얘기는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마 보였을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뭐 하려고 했냐면 증간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좀 미니 버전으로 증간표를 좀 그려볼게. 그래서 3과 5에서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이 구간에서 바뀐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 포인트에서. 됩니까? 그럼 우리가 방금 찾은 얘 있지? 얘. 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단 A 한 번이잖아. 결국 솔직히 빠르게 좀 결론을 내리자고 치면 어차피 부호가 2번 바뀌고 여기에서도 A에서 한 번 추가로 바뀌니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3번 바뀔 건데 A가 3 또는 5의 위치로 들어가시면 그 부호 변화 한 번을 상쇄시켜 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값을 한 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일단 이 문제의 논리 전개 흐름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뭐 디테일하게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A가 만약에 3의 위치에 있었어. 그러면 부호 변화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실제로 곱해서 부호 변화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때 한번 바뀌고요. 오케이? 왜? A가 3이 되면 이때 일어날 부호 변화를 한번 상쇄시켜 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A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또 마찬가지 간단하게 여기 위는 볼 필요 없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 어차피 A 기준으로 한 번만 바뀌니까. 오케이? 그럼 곱했을 때 손가락 따라오세요. 노란색으로 할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서 한번 바뀌고 이것도 이유가 뭐야? A가 5가 됐기 때문에 3에서 부호 한 번만 바뀌고 5일 때는 지들끼리 서로 상쇄시켜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A가 궁극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값은 3이랑 5 두 개밖에 없고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되니까 정답이 8이었다.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자, 일단 21번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은 처음에 딱 읽자마자 친구들이 그냥 이거 수투 문제 아니야? 약간 싶었을 수도 있는데 자,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극히 수원 문제. 오케이? 일단은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오케이? 약간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조금 아마 좀 더 체감적으로 생소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자,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얘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전개되는 이차함수일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다음식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fx가 있도록 하는 자연수를 갖다가 구해달라 했으니까 조건이 뭔지 한번 보자고. 자, 조건 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고 갑자기 이거 뭐 n차 방정식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게 일단 fx는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당연히 얘네 둘의 곱. 솔직히 약간 이런 표현이 아까 15번에도 등장을 했었죠. 따라서 얘 잘 봐봐. 첫 번째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근 캐치를 하실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fx가 또 0이어도 되겠죠. 여기서 각각 발생하는 실근들을 모두 통틀어서 실근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실 건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실근이 각각 중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봐봐. 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갖다 구했다고 치자고? 그럼 또 뭐야?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페어로 존재하시고 세모도 이렇게 하나 페어로 존재를 해야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때 솔직히 거두절미하고 xn제곱이 64다. 요 식이 정확히 어느 단원에서 기인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고. 얘들아 생각해봐봐. 사실 얘는 n차 방정식을 푼다의 느낌보다는 수원 우리 첫 페이지 펼치자마자 나오는 거듭 제곱근의 실근 개수 셀 때 n차 함수를 그리고 64 됩니까? 64라는 라인과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비교했던 바로 첫 단원이 있었어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별개로 n이 얼마일 때? 짝수일 때 됩니까? 자연수 n이 짝수일 때 다음과 같은 개형을 가지게 돼요. 약간 2차 함수스러운 모양이죠. 이렇게 x제곱과 비슷한 개형. 자, 두 번째, 얘는 n이 홀수일 때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슬슬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번엔 마치 그냥 이렇게 부를게. 소위 3차처럼, 3차처럼 이렇게 가시게 될 거야.
됩니까? 그러면 자 64가 뭐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64 뿅, 여기도 64 뿅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질 건데 일단 여러분들 느낌 오십니까? 얘는 일단은 여기서 실근이 한 개만 나와요. 오케이, 뭐 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잘 들어. 이렇게 하시면서 실근이 2개 나와요.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n제곱근을 사용해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한번 볼까? 어차피 여기 봐봐.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실근은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부호가 정반대인 실근 2개, 또는 아니면 홀수일 때 단 1개 이렇게밖에 못 내요. 그러면 예컨대 이런 느낌 아니겠어? 만약에 내가 이 표현을 처음에 잠깐 잘못 읽어서 뭐야 중근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이차 함수니까 중근 가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잘 보세요. 내가 fx가 중근 가집니다. 오케이, 난 중근 하나 해결. 야, 너 중근 가져. 이러면 뭐야? 거의 뭐 완전 무책임의 끝판왕이죠. 왜? 얘가 중근 가진다 쳐도 여기에서 얘가 페어로 2개 가질 수는 없어요. 해봤자 2개 가져봤자 서로 다른 2개 실근인 거 무조건 명백한데 됩니까? 따라서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 가지는 거 바로 패기.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까? fx는 fx대로 서로 다른 2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친구대로 오케이?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진 다음에 우연히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쳤나 봐. 이게 맞겠죠. 상황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칠판 2차 함수 fx는 x축과 교점이 2개여야 돼.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 뭐 판별식까지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까 말했잖아. 이 친구가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개형이 너무 특별하게 생겼어. 어떻게 가져야 돼 하시면 제가 뭐 동그라미랑 세모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정반대인 친구 2개를 가질 거기 때문에 fx도 정확히 얘와 얘로 근을 갖다 가져주셔야 돼요. 됩니까? 따라서 fx에 대한 인수 정리를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는 어디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64의 n제곱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 64의 n제곱근.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n제곱근 64, 이 친구 조금 거시기하게 생겼긴 했지만, 오케이? 뭐 어쨌든 합차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셨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표현해볼까? 64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잠시 이렇게 둘게. 그때 마지막 조건 나에 의하면 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 엥? 근데 봐봐.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fx도 결국엔 어떻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n제곱근 64 플러스 n제곱근 64를 가질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y축이 이 2차 함수의 자체 대칭축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최소값은 언제 생겨 하시면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생기실 거예요. 됩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f0을 의미하는 거고요. f0은 마이너스 요렇게 됩니다. 이 숫자 너무 커. 계산 안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돼달래? 음의 정수 돼달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음의 정수.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는 거 뗐다 치면은 결국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뭐야? 이 친구, 이 모양이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수 법칙을 좀 활용을 해봅시다. 어차피 64가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이렇게 따라서 여기 제곱되어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n. 자, 요거는 우리 또 지수 법칙에 확장해서 이렇게 n분의 1로 깔린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건 2에 n분의 12제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결국 뭐다? 어차피 소인수 2가 거듭제곱 됐을 때 자연수가 나오시려면 결국 지수에 있는 이 12 나누기 n이라는 값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셔야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이죠. n은 12의 약수예요. 이렇게 약수. 근데 무슨 약수? 아까 말했지. 맨 처음에 케이스 분류할 때. 짝수, 약수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12의 약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렬했을 때 1, 2, 3, 4, 6, 12 이렇게 하셨을 때 홀수인 1과 3을 제외하시면 이렇게 짝수인 약수는 2, 4, 6, 12가 되시고요. 요 4개 다 더하신 24가 정답이 되시겠다. 이렇게 따라서 주관식 21번의 답은 수원 문제였고 그 답은 결국 자연수 2, 4, 6, 12 다 더한 24가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자, 공통 마지막 주관식 22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문제 풀기 전에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적어 드리면은 약간 킬러는 맞거든? 킬러는 맞는데 약간 좀 클래식하지 않았나. 오히려 체감적으로 조금 더 이거 뭐야? 싶은 문제들 앞에 조금 많이 포진해 있고 22번은 킬러는 맞아. 킬러는 확실한데 조금 전형적이었다는 거. 자, 조건 가를 보시면요. 일단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0이 된다 하셨을 때 자, 서로 다른 실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 좀 약자로 쓸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첫 번째 3차 함수 우리 개형 생각해 보셨을 때 솔직히 문제에서 자, 이미 fx는 당연히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요.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x축이실 텐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개라는 것은 결국 x축과의 교점이 2개였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2개야. 근데 교점이 2개? 얘들아, 생각해봐. 교점이 2개면 솔직히 수투 우리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개형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물론 전체적인 케이스는 많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극대 또는 극소에 접하실 수밖에 없다가 솔직히 경험에 의해서 많이 케이스가 분류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총 4개의 케이스 바로 빠딱빠딱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것도 있고 또 뭐도 있니? 세 번째 여기다가 할까? 오케이, 세 번째 여기다 할게. 세 번째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밑에서 접할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그리고 조금 노골적으로 네 번째 케이스. 어차피 뭐 나는 이 문제 처음 푸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오케이? 굉장히 너무 노골적인가? 쌤 1, 2, 3번은 이렇게 작은데 4번만 커요. 4번이 답이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가지고 뭐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제가 여기 교점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세팅하겠다는 건 이제부터 내가 f 괄호 속에 들어갈 칠판 요거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0이 되는 놈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자, 이 표현 왜 쓰냐면 조건 나를 보시자마자 흠칫 하시는 게 3차 속에 또 다른 3차가 들어갔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럼 또 뭐 3차 합성, 3차 하실 건가? 실제로 그려내실 건가? 뭐 그렇게 그려서 풀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단조롭게 보자, 단조롭게. 지금 현재 f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애가 x-fx인 건 나도 알겠어. 근데 어차피 문제 끝까지 읽지 말아봐. 여기 지금 내가 네모 박스 7, 오케이? 이 전체 덩어리는 어차피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어차피 는빵 하셨을 때 이걸 성립시킬 수 있는 값은 2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따라서 x-fx가 알파일 수도 있고요. x-fx가 베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2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총 망라해서 낼 건데 문제에서 그렇게 구하면 딸랑 3개밖에 안 나오는데 3개? 방금 2개였는데 이렇게 2가지 케이스의 3차 방정식을 또 풀어도 또 3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무 적지 않나? 오케이? 이렇게 엄청 많으면 조금 더 부담될 것 같은데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쌤이 이거를 모양을 잠깐 바꿔볼 거야. 이렇게 x-fx라는 새로운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시는 건 이렇게 풀 수 있지도 않나? 잘 봐봐. fx는 알파 위치 바꿉니다. fx는 x-알파로 해석이 가능하시고요. 또 마찬가지 da시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위치를 바꾸시면 fx가 x-베타와 만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야? 왜 굳이 이렇게 바꿔요? 잘 들어봐 얘들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뭐 모양을 바꿨다고 해서 엄청나게 의미가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합성된 형태의 방정식을 풀고 나니 그 속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건 이 2개의 형태를 가진 3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데 이때 fx는 내가 방금 그려놓은 이 4가지 유형밖에 되실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와 같다, 즉 만난다 라고 비교할 놈이 알파를 지나고 베타를 지나는 각각 기울기 1인 직선인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3차 함수랑 x축이 만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 x축이라는 직선이 만난다 하셨을 때 2개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케이스밖에 없다 그랬잖아. 자,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번 해볼까? 원래요. 3차랑 칠판 3차랑 직선이 만난다고 하잖아. 3차랑 직선이 콜라보가 돼서 만난다고 하시면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다?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fx가 위쪽에 있는 직선과 만날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밑에 있는 직선과도 만날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다 합쳐서 세 개가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최소 한 개니까 한 개, 두 개거나 아니면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됩니까? 그럼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밝혀보자고. 자, 어차피 나는 직선을 두 개 그릴 거야. 근데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 1이고요. 지금 제가 각각의 케이스마다 존재하는 알파, 베타에 동그라미 치고 있지. 이게 뭐다? 그 두 직선이 지날 점들이야.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교점은 두 개, 한 개로 각각 맞춰주셔야 되는데 잘 봐봐. 땡 탈락. 여기까지 이미 느낌 왔니? 왜 바로 탈락이라고 했는지? 얘들 잘 봐봐. 원래 여기에서 이미 기울기 0으로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기울기 1짜리가 알파를 지나버리겠다 하시면 이미 관통하면서 단 한 개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차피 교점이 또 생길 거는 바로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아니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왜 탈락이 하시는 순간 맞네. 왜? 아까 말했지. 어차피 한 개 아니면 두 개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 빠르게 삭제하실 수 있는 거 보실게. 한 개는 허근으로 지나가셔야 되고 두 개일 때 그러니까 한 개만 생기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처리가 되겠죠. 안 만난다 이거고. 자, 두 개일 때는 뭐야? 결국에 또 접할 때겠다. 맞지? 어쨌든 얘는 바로 탈락이에요. 오케이? 뭐 접하고 나발이고 개수조차 안 맞아. 오케이? 또 마찬가지. 밑에 한번 보실까? 또 마찬가지예요. 자, 알파 여기 쌤 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 나도 알고 있는데 애매모호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어차피 기울기 0짜리 베타라는 점을 갖다가 관통하실 때, 다른 기울기로 관통하실 때 교점 한 개인데 여기서도 필연적으로 한 개, 저쪽에서도 뭐 한 개. 솔직히 더 세볼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두 개의 점으로 만난다 하시면은 접하면서 지나야 되고 접하고 하나 교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다른 관통하는 뚫는 점을 가지는 친구는 단 한 개만 생기셔야 돼. 어차피 나가리라는 소리예요. 나가리라는 단어 써도 되나? 실패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한번 보실게. 자, 알파랑 베타 있어요. 기울기 1. 어머! 자, 일단은 이미 한 개야. 오케이? 단 한 개야. 왠지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몇 개 맞춰줘야 되겠어? 두 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두 개 맞출 때, 자, 얘를 기울기 1로 관통하면서 한 개는 불보듯 뻗어더니 나머지 한 개에서 접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접하면서 두 개. 오케이? 지금 띵띵띵 세 개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일단은 3번 케이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뉘앙스죠. 기울기 1짜리로 휙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꿰뚫고 지나가시되 여기에서 접해야 돼. 이건 의무야, 얘들아. 조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세 개랑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둘 중 어느 개형이 맞을까? 당연히 이 개형이겠죠. 근데 추가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파악을 좀 해보자.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F1이 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1이 1이라고. 일단 1. 오케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아까 분명히 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기울기가 1짜리랑 접한다 그랬거든. 뭔가 굉장히 청신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왜 주셨을까? F'0을 차라리 그냥 주시지. 우리 평가원 선생님들 대체 왜 1보다 크다라고 주셨을까? 오케이? 자, 일단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1에서 기울기가 1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사실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여기가 1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추론을 하실 텐데,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답은 맞습니다. 답은 맞는데, 사실, 자, 기울기가 3차함수에서 기울기가 변곡점에서 생기는 기울기가 아닌 이상, 무조건 두 개, 똑같은 값 두 개 같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변곡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외에도 변곡점에 대해서 정확히 점대칭인 요 포인트,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다. 요 포인트에서도 기울기 1이 만들어지거든요. 됩니까? 따라서 여기와 여기를 일단 공통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는요, 생각 잘 해봐, 얘들아. 어차피 내가 노란 선은 계속 기울기 1이야.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 1.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변곡점 대칭인 요 포인트에서 똑같이 기울기 1인데, 자, 여기든 케이스 해볼 필요가 없죠. 왜? F1이 4라는 양수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까지 우리 존버 타고 있던 이 친구도 팩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일단은 아까
교점 개수도 못 맞췄던 1번, 2번 자동 탈락. 그 다음에 3, 4번 후보 경쟁하시다가 디테일한 조건 따져보시니까 3번 탈락이야. 오케이. 자,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이 개형에서 의미하는 값들이 뭔지를 통해서 식을 좀 꾸려나가야 궁극적으로 F0을 구할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러면 아까 3번을 탈락시키고 나서 자, 4번에서 제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포인트 있을 것이다. 여기냐 여기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왜 줬는지 이제 알겠다. 잘 들어보세요. F'0이 1과 1보다 크다. 1과의 대소 비교를 해 주신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기울기 1짜리가 나오는 이놈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이 친구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 얘들아. X는 0에서 기울기 1보다 큰 값을 가졌어요. 오케이? 1보다 큰 값을 가졌어. 이런 식으로 잠깐 표현할까? 이거 좀 너무 이상한가? 오케이? 그냥 1보다 큰 수예요. 1보다 큰. 됩니까? 근데 X는 1에서 이놈, 오케이? 기울기 실제로 1 가졌으니까 실제로 기울기가 뭐 하셨어 하면 기울기가 감소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기울기 1을 가졌다면, 이 점이었다면, 오케이? 여기가 1이었다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전에 0이 무조건 등장을 하셨었고, 그때 무조건 1보다 큰 기울기를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형이 아래로 볼록이라 절대 어디서 긋든 간에 1보다는 작은 기울기를 가지실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 포인트는 되실 수가 없다. 오케이? 즉, 두 가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고려해 보셔야 될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제외시킬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됩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1이라는 걸 믿고 그냥 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변곡점이 직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근의 합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혹은 조금 더 뭐 이런 것도 돼요.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풀든 간에 어차피 하나의 공통된 원리 안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풀면 더 빠르다, 이렇게 풀면 너무 느리다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한번 풀어봤을 때 딱 보자마자 느낌 온 거는 일단은 여기가 1일 때 얘는 원래 y는 x 마이너스 알파였잖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공통이거든요. 얘들아, 1 집어넣었을 때 실제 함수 값이 4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4인데 기울기가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당연히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실제 직선 값을 구해내실 수 있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까 알파라고 불렀던 이 포인트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4만큼 45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 오케이?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럼 이때 나는 이렇게 했어. 그냥 이 노란 직선과 3차함수의 관계가 마이너스 3에서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1에서 한번 접하고 됩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누구랑 하시면은 요 직선이랑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인수정리 꾸려나가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안 썼잖아. 최고차항 계수 몰라. 아직 몰라.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 오케이? 하지만 방금 전에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제가 남겨둔 유일한 개형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뭐 A가 0보다 작다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후 처리가 중요한데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는 뭐 대단한 풀이는 절대 아니고요. 뭐 마이너스 3에서 얘가 중근 가자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끝까지 인수정리 하셨을 때 잘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있으니까 x 플러스 3으로 한번 묶었을 때 자, 남은 인수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에서 중근 가지려면 꼬르륵 하셨을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넣어서 0이 한 번 더 나와야 돼. 인수가 하나 더 나와야 방금 1차 인수 하나 묶은 거에다가 2차로 덤으로 더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 넣으시면요 16a 플러스 1이 자, 빵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음수인 것까지도 마지막까지 케이스 분류하실 수 있겠다. 오케이? 따라서 쌤이 요거는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제가 밑줄 친 게 결국 fx의 정체였고요. 문제에서 물어보시는 f0의 값은 얘들아 그냥 0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16분의 45라고 나옵니다. 요거 뭐 계산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자, 주관식에서는 이제 뭐 분자 분모 서로 소인고 이용해서 더하셨을 때 자, 61이다라는 뭐 숫자가 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해놓고 사실 화면 속으로 사라졌어야 정상인데, 이 얘기도 해주고 싶어서요. 여기 베타도요, 사실 플러스 5라고 구해내실 수는 있으세요.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변곡점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근의 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한 번, 마이너스 3 한 번, 그 다음에 원래 베타였잖아. 이 세근의 합이 아까 이 직선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 한 번, 1 한 번, 1 한 번. 이렇게 두 합이 유지돼야 돼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5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이런 식도 쓸 수 있다는 점. 오케이?